조선업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배의 견고함이며 이는 넓은 바다에서 궂은 날씨를 이겨내야 함은 물론 장시간의 항해를 버텨내고 더불어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조지아에서 좌초된 한국 배인 골든 레이온은 차를 수천 대를 실은 상태에서도 1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모리셔스 앞바다에서 반동강 났던 일본 배와 비교되며 한국 배의 견고함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국하면 조선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네티즌에게 돌고 있는데 특히 한국 일반 상선들과 부딪힌 외국 배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해군력을 자랑한다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 국가 등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일어난 세 가지의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군함 한국 컨테이너선과 충돌 결과 2009년에 한국의 컨테이너선 카리스타나호는 일본의 자위대함인 구라마함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리스타나호는 한국 조선업계가 밀집해 있던 경상남도 통영시의 주식회사 신화조선에서 제작된 7,400톤급의 컨테이너선으로 수출입 물량을 싣고 후쿠오카와 기타 큐슈의 관몬 해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관몬 해협은 수심이 낮으며 조류 속도가 빠른 편인데다가 좁은 지역이라 배들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시 사고가 일어난 곳의 해협은 폭이 600m 안팎으로 매우 좁아서 선박 충돌 사고가 잦았던 곳이기도 했죠. 따라서 당시 일본의 구라마함과 충돌하기 직전에도 많은 배들이 항로가 겹치거나 가꿨기 때문에 카리스타나호와 구라마함은 서로를 너무 늦게 발견하고 조타수 통제가 어려워 충돌하고 많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을 곧바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나 당시 많은 이들은 한국배와 일본배의 손상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한국배는 제1화물창에 침수가 있었고 일본배의 선미의 받침 부분으로 추측되는 곳에 컨테이너 한 곳에 화재가 일어나 선원들이 진화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선의 선원들은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죠. 그러나 일본 구라마함은 선미가 완전하게 으스러졌고 선원도 6명이 부상하는 등 한국 배보다 피해가 컸습니다. 일본 군함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한국 배는 일본 배에 부딪힌 부분이 파손되고 화재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배는 앞쪽이 상당 부분이 파손되었고 일본 방위성은 호위함 앞부분에 있는 페인트 드럼 창고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일본 탓을 했는데요. 일본의 구라마호는 5,200톤급의 자위대 호위함인데 각종 첨단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최첨단 군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선을 제때 예측하고 피하지 못했다면서 자위대의 기강해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앞섰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의 여론은 한국에 대해서 지금같이 거센 반한 분위기는 아닌 까닭도 한몫했을 것이만요.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일본 군함과 일반 어선의 충돌 문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지스함 아다고는 비슷한 시기에 일본 어부가 타고 있는 배를 그대로 충돌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매우 작은 어선이 군함과 충돌했으므로 어선은 두 동강 났고 일본 국민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본 언론은 최첨단 레이더로 도배가 되었다는 이지스함이 이러한 원시적 사고를 일으켰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방위상은 현재 일본 총리로 가장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이시바 시게루였는데 사고가 난 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일본 군함이 자국 어부가 탄 배를 두 동강 냈다는 사실을 알아서 군의 연락체계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군대가 어떻게 세계 최강 해군 수준이 되겠냐며 난타를 당하던 찰나에 한국 배와 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대한 곳은 한국의 컨테이너선이었으며 일본의 군함은 선미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일본의 방위성은 금세 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그 다음날 교도통신은 해당 선박은 운항 불가능 상태라며 일본 방위성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긁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 및 방위성은 강요 회의를 열어서 자위대의 기강 회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대중들은 한국 상선과 일본 군함 충돌 결과가 일본 군함의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에 대해서 군함이 상선에 밀렸다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2009년은 한국 조선업이 일찌감치 일본을 누르고 중국과 수주량에서 1위를 경쟁하던 때였으므로 일본 조선업이 하얀 길로 향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이 떠오른 것이 오버랩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든 배는 이번엔 미국 군함을 들이받았는데 결과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이지스함과 충돌한 한국 제작 컨테이너선. 명실상부 전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의 해군은 다른 나라 해군을 모두 합쳐도 상대가 안 될 정도라는데요. 불과 3년 전인 2017년 당시 미국의 이지스함 피츠제럴드호는 ACX 크리스탈호와 일본 시즈오카 인근 해상에서 충돌했습니다.
ACX 크리스탈로는 필리핀 선적입니다만 한국 진해에 소재해 있던 STX 조선으로 2008년도에 건조되어 제작된 지 10년이 넘은 한국 제조 컨테이너 선박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서 피츠제럴드 이지스함은 완전히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구멍이 났고 파손이 심하기도 했으며 인명피해가 나서 미 해군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고 해군 참모 차장이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ACX 크리스타로가 피츠제럴도의 측면을 받았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의 잘못이라는 속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ACX 크리스타로는 충돌 10분 전부터 피츠제럴드 이지스함에 조명을 비롯해 각종 신호를 보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NHK도 레이더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츠제럴드함의 책임이 크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도 했습니다. NHK는 레이더 기록은 물론이고 해상 충돌법에 따르면 상대편 선박이 오른쪽에 있을 경우 피해야 하는데 피츠제럴드 이지스함은 ACX 크리스탈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온갖 최첨단 레이더 기기로 무장한 이지스함이지만 당시 제대로 위험을 파악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승조원들이 취침을 하고 있었거나 근무 태만 등 여러가지 원인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함장을 비롯해 승조원들이 옷을 벗는 등의 무더기 징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당시 네티즌들에게 주목받은 것은 배의 상태로 피츠제럴드호는 선체의 구멍을 비롯해 배 전체가 종이장 구겨지는 듯한 외형을 보여준 것이 충격적이었고 ACX 크리스탈호는 외형상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충돌한 다음에 간단한 수리를 받기 위해 조선소로 자력으로 떠났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톤 급수에서 ACX 크리스탈호가 컨테이너 특성상 몇 배가 더 크기 때문에 체급이 다르다고 얘기되지만 세계 최강 미국의 첨단 구축감이 한국 제작 컨선과 부딪혀 완전 구겨져 버렸다는 사실이 다양하게 회자되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 유조선과 충돌한 이지스함. 이번엔 대우조선이 건조한 몰타 소속 유조선이 노르웨이의 군함 이지스함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우조선이 제작한 몰타의 솔타스에 관한 이미지가 급속하게 퍼지기도 했는데요. 솔타스의 배에는 군함끼리 상대를 격침시켰다는 킬마크가 있으며 그 대상은 노르웨이 이지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합성으로 밝혀졌지만 그만큼 한국의 유조선이 당시 노르웨이의 이지스함을 침몰시켰다는 것은 적지 않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이지스함은 솔타스 유조선과 충돌했는데 선체에 구멍이 났고 결국에는 바다에 침몰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최상위급 이지스함 헨게링스타드는 스파이 1F 레이더를 탑재한 최첨단 군함이었으며 제작비만 2조 원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주요 프로젝트로 탄생한 배입니다. 그러나 이 침몰 사고로 인해서 수리비가 2조 원 가까이 책정되어 결국 수리하는 것보다 신형 배를 만드는 것이 더욱 경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책임도 유조선이 아닌 군함 측으로 유조선은 계속해서 항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사인을 보냈으나 잉스타드 이지스함은 통신을 끄고 있다가 유조선과 충돌해서 역시 노르웨이의 해군의 기강을 비롯해 당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히려 최첨단 레이더를 갖고 있는 선박들이 자만했는지 아니면 군함이라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해상에서 충돌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하필 그 대상 배들이 한국 배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배들이 충돌하고 손상되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국이 이런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해상에서 일본 선박의 컨테이너선 두동강 사건이 다수 보고가 되면서 대조적으로 한국의 배는 견고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은 한국의 네티즌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조선업은 초대형 LNG선 수주를 독식하며 향후 10년간의 일감이 넘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견고한 배들을 만들고 관련 분야에서 순항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행의 자유는 공해에서 어느 나라의 군함이나 선박이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권리는 19세기에 국제법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바다의 영유를 주장하는 나라들이 외국 선박의 항행을 막거나 항행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국제법상 완전히 금지되어 항행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항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들 짐작하셨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째 남중국해 90%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 국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멋대로 일대의 섬에 군사시설을 짓고 비행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무시하며
항행의 자유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려는 이웃 국가를 위협한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이 군함은 올해 들어 10번 이상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를 국제법상 보장된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해협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잇는 해협으로 역시나 중국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죠. 미국이 특히 대단한 이유는 군함의 경로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자국 미사일 유도함인 USS 베리함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위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은 글을 함께 남겼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통상적인 대만 해협 이동을 했다.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느 곳에서도 비행,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미국의 행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함께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친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프랑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영국 군함 및 헬기와 함께 다음 주 싱가포르를 방문한 후 남중국해의 특정 해역에 진입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유럽은 이러한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영국 국방부 장관도 항행의 자유작전에 동참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해로운 영향력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세 척의 군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할 것이다. 국가들은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국가들은 스스로 초래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유럽의 맹주로 꼽히는 독일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남중국해를 공해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를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기도 하죠. 중국이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때문입니다. 일대일로는 육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일본도 항행의 자유작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작전에 발을 들여놓은 이유는 사실 생각구 열도 때문입니다. 일본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아베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검토까지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았죠. 이는 교토통신이 지난 21일 보도한 것입니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중국 선박이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센가쿠 열도에 접근하는 것에 맞서 이같이 대응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 핵심부가 중일 관계 악화를 우려해 결국 실행을 보류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2016년 6월 중국 해군함이 일본의 자국 영해라고 규정한 센가쿠 열도 인근 수역에 진입하자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은 대항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인근에 해상 자위대 호위함을 통과시키는 일본판 항행의 자유작전 계획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본 당국은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 자위대 함정을 보내는 일종의 맞불 작전을 검토한 셈이죠. 물론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항행의 작전을 모방한 구상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해상 자위대 호위함이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되거나 파견해서 돌아오는 길에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진입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함정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일종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단히 소심하고 영양가 없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이런 소심한 작전 또한 최종 검토 단계에서 오류되었습니다. 당시 아베 정권은 시진핑 주석의 첫 일본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중국에게
쫄아버린 것이죠. 중국이 발끈해서 적극적으로 나올까 지레 겁을 먹은 것입니다. 일본의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간부 후보생을 태운 연습선이 1대1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스와 스리랑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일본이 그리스와 스리랑카를 선택한 이유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유럽으로 본격 확장하는 전진기지로 그리스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본의 연습선 방문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역시나 별로 영향가 없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연습선의 두 나라 방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사들인 다른 나라 항만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중국이 인수한 그리스와 스리랑카 항만을 일본 함정이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열린 항만의 중요성을 상대국가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싶다. 꿈보다 해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규탄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국 정부 역시 해당 수역에서 상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장관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미국 등 18개국 외교부 장관이 모이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영내 번영에도 중요하다.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추진 중인 남중국해 행동규칙협의가 국제법에 합치되고 모든 국가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의 첨단 무기 판매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만을 불행에 빠뜨릴 뿐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대만 지구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대만 민중에게 크나큰 재앙만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대만의 크루즈 미사일과 드론, 지뢰 등으로 구성된 7종의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 중이죠. 미국이 대만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남중국해 패권 싸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